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이번 마이크로러닝을 동영상을 통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글 학생 계정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는 구글 계정 발급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각 학교에 배포한 sonline20.cen.go.kr 계정으로 발급해 보겠습니다. 먼저 크롬이나 엣지 주소창에 admin.google.com을 입력해 주세요. 구글의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시는 화면처럼 관리자 계정 로그인을 요구합니다. 전산실에서 받으신 관리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만약 전산실에서 보안을 이유로 알려주지 못한다고 하면 만들 수 있는 엑셀 파일을 선생님께 직접 드리면 되겠습니다.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다음과 같은 아이디가 보이실 겁니다. 이 사용자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이 사용자 추가는 학생을 1명이나 2명 또는 소수만 입력할 때 쓰시면 되고요. 저희는 보통 학생 계정을 만들어줄 때 대량으로 한꺼번에 만들어주는 것이 시간 절약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관리 메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메뉴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십니다. 왼쪽에 모든 조직을 보시면 S온라인 계정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발급해준 계정이기 때문에 최상위 조직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 선생님 학교가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바로 학생 계정을 입력하면 보통은 12명 내외 학생을 최소 입력하시게 될 텐데 나중에 뭐 비밀번호를 바꿔주거나 할 때 다른 분이 만드신 계정하고 겹쳐서 아이디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조직 단위 관리에 가서 폴더를 추가한 후에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조직 단위 관리 메뉴에 들어가시면 서울특별시 교육청 아래에 또 선생님 학교에 폴더가 생성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그러면 옆에 보시면 이렇게 조직 단위를 추가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새 조직 단위 만들기 창이 뜨는데요. 저는 6-6학년 일반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폴더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하시면 학교 폴더 아래 하위 폴더가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왼쪽에 홈 메뉴로 가신 후에요. 저희는 다시 관리 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계정을 일괄 등록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용자 옆에 사용자 일괄 업데이트 메뉴를 보실 수 있는데요. 클릭해 주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러면 저희는 빈 CSV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네, 다운받으신 엑셀 파일은 다운로드 폴더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users.csv라는 파일인데요. 엑셀로 열어주시면 뭐가 입력해야 될 항목이 참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입력을 이미 예시를 해놔서 첫 줄이 두 번째 줄이죠. 두 번째 줄이 차 있는데 선생님들은 아마 이 칸에도 아무것도 안 보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랑 같이 한번 입력해 보시겠습니다. 저는 보통 퍼스트 네임이 성에 해당되겠지만 출석 번호를 입력합니다. 1번 학생을 입력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반에 해당되는 학생이기 때문에 라스트 네임은 601로 해보겠습니다. 6학년 1반이란 뜻이죠. 한글 이름을 입력하셔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메일 어드레스 이 부분이 참 중요할 텐데요. 여기 저는 선생님들만의 규칙을 담아서 일련 번호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HIS 학교 이니셜, 그리고 뭐 오늘 임시로 쓰는 계정이기 때문에 테스트, 그리고 뭐 학년, 반, 추석 번호 넣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골뱅이하고 꼭 sonline 20.sen.go.kr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앞에 아이디만 입력하시면 오류가 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계정은 학생들한테 발급해주면 오타를 많이 냅니다. 처음에 특히 훈련하는 과정에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학습 훈련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오타를 내지 않고 아이들도 굉장히 영어를 못하는 아이들일지라도 굉장히 원활하게 입력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패스워드, 그리고 대괄호 치고 required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번 해 끝날자에 특수문자 하나를 넣어봤습니다. 보통 구글이 요구하는 패스워드는 8자 이상입니다. 그리고 특수문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특수문자를 꼭 포함해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패스워드 해시 펑션은 그냥 공란으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조직 단위 입력인데요. 저희 학교 폴더 안에 아까 6학년 일반으로 6-1로 폴더를 생성하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두었는데 혹시 이 학교 계정에서 교사나 학생 폴더를 구분해 놓았다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뭐 학생 폴더 안에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또 전산실에서 또 싫어하지 않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꼭 조직 단위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6학년 1반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입니다. 이제 엑셀 파일을 끝으로 스크롤을 이동하시면요. 아까 입력한 조직 단위 옆옆옆옆옆옆옆쯤 보시면 여기 Z항쯤에 change password at next sign 네, in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만약에 우리가 교사가 처음에 설정한 패스워드로 들어갔을 때 학생 패스워드를 바꾸겠느냐 이걸 물어보는데요. 저는 보통 아이들에게 좀 에듀테크 사용에 책임감을 주게 하고 싶어서 true를 설정해 놓는 편인데요. 혹시 그게 과정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번호를 바꾸게 하는 것과 안 바꾸게 하는 것은 일단 바꾸게 하면 상상이 되시죠, 선생님들. 잊어버리거나 했을 때 또 선생님들이 다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 되겠죠. 근데 또 안 바꾸게 하면 너무 모두가 공통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100에 99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하나라도 혹시 다른 친구의 계정에 접속하거나 하는 일이 있을 때 그건 그거대로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true를 해놓는데요. 선생님들이 학급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셔서 false를 입력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true를 입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 이렇게 바꾸게 하실 경우에는 전부 다 아이들에게 그 8글자 이상의 패스워드를 다 아이들이 직접 바꾸게 하지 마시고 일부는 선생님 4글자는 정해주시고 4글자나 특수문자는 정해주시고 4글자만 너희들이 넣고 싶은 거 넣어라 하는 것도 일종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들어가셨던 관리자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에 저는 지금 테스트로 만들어 본 계정이 이미 올라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자 일괄 업데이트를 한번 더 눌러주시고 이번엔 CVC 파일 첨부를 눌러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들께서 만드셨던 유저스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고 업로드를 해주세요. 자, 일괄 업로드를 처리 중이라고 나옵니다. 네, 이렇게 일괄 업로드를 완료했습니다가 나오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용자 정보를 일괄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세부 정보를 보기를 누르셔서 텍스트 파일을 확인하시면 어떤 항목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정을 사용하시다 보면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여러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행착오들이 무섭다고 해서 포기하기에는 에듀테크 활용의 장점이 매우 많습니다. 유용한 팁, 경험담을 앞으로도 자주 나누고 배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